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꼭 기분 나쁜 말을 할까? 도대체 왜 나는 그 사람에게 늘 휘둘리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늘 상처였던 관계.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점점 내가 작아지고 지쳐만 가는 경험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론 다정하고 카리스마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고 조종하려 들고 감정까지 흔들어 놓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맞서 싸워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정면 승부가 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바꾸는 대신 나의 반응 방식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관계를 조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스트, 바로 그런 유형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시스트의 심리를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대처법,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본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나눠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는 힘을 분명히 얻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나르시스트라는 유형의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흔히 나르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칭찬이나 인정, 그리고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마음이 겨우 안심이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 자신을 버텨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감정에 민감하거나 배려심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 반응해 주니까 그런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타겟 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반응 사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처음엔 아주 친절하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기도 하고 나를 또 특별히 대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슬 작은 말로 상처 주기, 또 은근히 무시하기, 그리고 비교하고 조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 당황하거나 해명하려는 태도, 혹은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속으로 이런 왜곡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봐! 내가 저 사람보다 위야. 결국 우리가 싸우거나 해명하려 들수록 그들이 만든 심리 게임 속에 더 깊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돌아온 건 비꼬는 말, 더 교묘한 무시뿐이었어요. 결국 지치고 감정은 바닥이 났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점점 작아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들과의 싸움은 결국 나의 에너지만 잃게 되는 길입니다. 이건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할 게임이라는 걸 먼저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실수는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었어요. 내가 진심을 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정반대였어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상황인데 말다툼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 이건 단순한 오해나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감정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르시스트는 논리보다 감정 자극에 훨씬 더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논리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얻으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내가 저 사람 움직이고 있어. 왜곡된 안도감을 주거든요. 그들이 자주 쓰는 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거 너 때문 아니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던데? 그렇게 예민하면 사회생활 못해. 이런 말들 겉으로 보면 조언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은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흔들어 조종하는 말입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민감했나 싶다가도 결국엔 내가 늘 해명하고 변명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그 결과는 뻔해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 사람은 점점 커지는 관계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의 경험도 그래요.
한참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또 저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죠. 그 말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랬더니 너 감정 조절 좀 해. 너 진짜 이상해. 너무 당황하고 멍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바로 감정 게임의 구조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비난의 소재로 써버려요. 그리고 나는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정면 승부하려는 순간 나는 그들의 판 위에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은 화내기, 비꼬기, 무시하기,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그 모든 게 감정을 흔들고 관계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에 익숙하고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의 진심을 믿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진심이 그 사람들 눈엔 오히려 취약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움을 피한다는 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면 승부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되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저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감정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참다 결국 터져버리는 것. 그 둘 사이를 오가다 보면 참은 뒤에는 억울하고 말하고 나면 후회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문장을 알게 됐어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정돈해서 표현하라. 이 말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바로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비폭력적 의사소통. 싸우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말하기 방식이에요. 상대를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경계선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술이죠. 그 말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표현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 정말 어색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일까?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제가 공격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더 이상 공격할 이유를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을 쓰는 방식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면 내 안에 병이 되고 감정을 터뜨리면 관계가 병이 들어요. 그런데 감정을 정돈해서 말하면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나를 쉽게 넘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말하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그 관계의 흐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반응을 바뀌는 건 관계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변화가 무너졌던 제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어요. 우리가 바꿔야 할 첫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내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 바로 심리적인 거리를 두기입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면 마치 관계를 끊거나 차갑게 대하는 뜻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연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대가 이렇게 말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내가 한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어? 이런 말들 들으면 내가 이상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말은 나를 통제하려는 시도구나.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 이게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공감은 하되 동일시는 하지 않는 것. 상대의 감정은 그의 목,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태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이에요. 놀랍게도 내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쉽게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재미없는 타깃이 되거든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게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바뀌면 상대의 태도도 서서히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맡기진 않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단단하게 지키세요.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음 처방전 이렇게 드릴게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존중으로 선을 긋기. 감정은 억누르지 않되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는 연습.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변화를 시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복잡하고 버거운 관계 안에서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숨구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참아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맞서 싸워서 지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그 안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픔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나간 관계의 상처가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담 마음 처방전은 그 여정을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게 된 이유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수많은 관계의 아픔과 회복을 함께 해왔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저 역시 많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흔들리고 또 지치고 때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일상에서 그리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저는 이 영상들이 그런 분들 곁에 작은 숨구멍처럼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을 틔우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픈 순간도 겪게 되지만 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건너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어요. 이 유튜브 채널은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첫걸음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큰 힘이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소담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용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참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 혹은 감정이 너무 앞섰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이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짧은 글이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은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마음 처방전의 가장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 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여러분,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담 마음 처방전이었습니다.